네, 안녕하세요. 제9강. 네,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투자 유치를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세제 혜택. 투자 유치. 스타트업 대상 강의잖아요. 이게 강의 제목이 뭐였죠? 스타트업 세제 혜택 인사이트란 말이야. 그러면 스타트업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벤트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투자 유치일 거예요. 이렇게 투자 유치를 위해서 알아야 된다? 즉, 이런 게 깔려 있지 않을까요? 투자 유치는 누가 하죠? 투자자가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투자자들한테 주는 세제 혜택이 있어요. 요거를 스타트업도 알아야지. 왜냐면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투자자 만나서 저희 이번에 개인 투자 조합 설립하는데 여기 투자하시면 이러이러한 세제 혜택이 있어요 라고 설명해줘야지 투자자가, 엔젤 투자자가 진짜요? 그러면 한번 투자해볼까?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제목을 이렇게 붙였어요. 투자 유치를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세제 혜택. 크게 두 가지로 구분했어요. 하나는 법인 투자자, 즉 투자자가 법인인 경우, 또 하나는 뭐가 있겠죠? 법인이 나왔으니까 투자자가 개인인 경우. 이렇게 구분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투자자가 법인인 경우. 내국법인이 벤처회사 등에 대한 투자 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인세 공제가. 뭔 소리야? 법인이 있는데 스타트업에 투자를 했어. 스타트업에 10억을 꽂았어. 그러면 여기 5%, 5천만 원을 법인세에서 깎아준다고. 그러니까 투자자가 좋은 세제 혜택인 거죠. 그러니까 스타트업이 알아야지. 왜? 투자 유치를 잘 하려면. 근데 투자 대상이 누구냐면 창업기업, 벤처기업, 신기술 사업자, 신기술 창업 전문회사. 요런 데가 투자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투자 방법은 이것도 되게 상식이에요. 이런 세제 혜택을 주는 이유가 뭘까요? 그냥 이 스타트업이 10억이라는 돈을 받아서 이걸로 너네 회사를 잘 키워봐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리고 요거를 장려하는 거잖아요. 즉 투자 금액이 회사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려면 이런 거예요. 유상증자로 참여해야 돼. 이거랑 반대되는 개념이 뭐죠? 구주를 떠오면 안 돼요. 구주 매입은 투자 대상이 안 된다. 왜냐하면 세제 혜택을 왜 주는지를 이해해보면 되겠죠. 설립 시에 자본금으로 납입하거나 설립 후 7년 이내에 유증에 참여하는 방법. 즉 이것도 기한이 있어요. 기한 7년 내로 유증에 들어가면 이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유의사항은 뭘까요? 가장 크게는 유의사항이 크게 나오겠죠. 유증이 아니면 안 돼요. 왜냐면 이런 투자 유치에 대한 세제 혜택을 주는 이유를 알면 되는 거예요. 즉 돈이 회사 안으로 들어가야 이 회사는 정말로 이 돈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구주를 떠오는 거는 이 투자 금액이 회사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주주한테 가는 거예요. 이거는 혜택을 안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타인 소유 주식 등 투자 지분은 매입, 유증이 아닌 매입은 해당 안 된다. 그리고 투자를 실행한 연도, 내가 23년도에 투자했어? 그러면 23년도에 세액공제. 세 번째, 세액공제 적용받은 후에 5년 이내에 지배주주가 되면은 공제받은 금액과 이하산 추징. 즉, 이 케이스로 치면은 이 5천만 원, 그냥 5천만 원의 이자는 추징하겠다. 즉, 지배주주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배주주. 지배주주는 뭘까요? 지분율이 1% 이상 주주 중 특수관계자 보유지분까지 포함하여 보유지분율이 가장 높겠죠? 아시겠죠? 법인 투자자는 심플합니다. 그냥 유증으로 투자 금액의 5%는 세액공제 적용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개인 투자자 한번 볼게요. 번호가 적혀 있어요. 개인 투자자인데 번호가 적혀 있어요. 뭔가 한계가 아닌가 봐. 일단은 첫 번째, 벤처기업 투자금에 대한 소득공제가 있고, 두 번째, 벤처기업 투자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살펴볼게요. 벤처기업 투자금에 대한 소득공제, 이런 거예요. 내가 저 같은 개인이죠. 저도 이제 이렇게 개인 투자 조합이나 벤처기업 등 실제로 출자를 해서 요 벤처기업 투자금에 대한 소득공제는 저도 한번 적용받아 본 적이 있어요. 즉 저 같은 개인이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하거나, 저는 이 케이스도 있어요. 직접 출자도 한번 해봤고, 개인 투자 조합을 통해 간접 출자, 간접 출자도 한번 해봤어요. 투자한 경우 소득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소득공제 혜택. 뭘까요? 여러분들을 만나보면 맨날 물어보는 게 뭐냐? 연말정산 나 이거 얼마 받아? 라고 하는 걸 맨날 물어봐요. 즉 소득공제는 여러분들 입장에서 내가 그냥 여러분들이 뭐 근로소득자다, 어디 회사 다닌다 그러면 연말정산 이슈예요. 예를 들자면 내가 근로소득이 1억 있다 쳐볼게요. 1억이 있는데 소득공제잖아. 그러니까 뭔가 소득에서 빼준다 이런 말이에요. 소득에서 빼준다. 내가 근로소득이 1억이 있어. 근데 내가 이번에 벤처기업에 투자를 했어. 그냥 3천만 원 해볼게. 내가 3천만 원을 투자했어. 벤처기업에. 그러면 나는 소득에서 공제되니까 난 7천만 원이야. 즉 내가 올 한 해 번 돈은 1억이지만 이 벤처기업 투자를 공제를 받아서 난 7천만 원에 대한 세금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내가 원천징수는 회사에서 원천징수 뗀 거는 1억 원어치 뗐는데 나는 원래 7천만 원어치에 대만 세금 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벤처기업 투자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집어넣으면 요건 언제 집어넣는 거다? 요걸 이제 연말정산 때 집어넣는 거예요. 연말정산 때 집어넣으면 이게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환급, 13월의 월급이라는 개념의 환급이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소득공제는 뭐냐면 연말정산에 뭔가 집어넣을 수 있어. 즉 내가 좀 더 디테일하게 해보면 난 1억을 벌었지만 소득공제 집어넣으면은 나는 7천만 원만 번 걸로 해준대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유형을 한번 볼게요. 유형은 개인 투자조합, 개투조합을 통한 벤처기업 투자, 벤처기업의 직접 투자, 그리고 크라우딩 펀딩을 투자. 즉 어찌됐든 벤처기업에 돈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벤처기업에 돈이 들어가면 된다. 소득공제 금액은 한도가 있어요. 종합소득금액 50% 한도. 근데 한도 잘 안 넘어가는 것 같아요. 비율이 중요한데 이거를 제가 쉽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설명을 한번 해보면 근로소득이 1억이야. 아까처럼 1억인데 내가 투자를 5천만 원을 했어.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투자 금액이 3천만 원까지는 100%, 3천에서 5천만 원까지는 70%잖아. 이렇게 내가 3천만 원, 3천만 원 넘어간 2천만 원 이렇게 돼 있겠죠? 비율을 곱하면 3천만 원이 그대로 나올 거고요. 2천만 70%하면 1,400만 원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게 다 더하면 4,400만 원이에요. 나는 5천만 원을 투자했지만 이런 투자 금액에 따른 소득공제 비율을 적용하면 여기서 빠지는 건 4,400만 빠져요. 4,400만 빠져서 대략 5,600만 원에 대한 세금만 내면 돼요. 이해되시겠어요? 이 예시가? 그래서 이렇게 투자 금액에 따라서 소득공제 비율이 줄어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줄어드는 거다. 그리고 이거를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소득에서 빼준다. 그러면 요게 빼주는 행위를 언제 한다? 요거를 연말정산 때 한다. 연말정산 때 하는 거고 요걸 이제 집어넣으면 환급을 받는다.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벤처기업 투자금에 대한 소득공제라고 하는 겁니다. 주의사항이 있어요. 주의사항이 뭘까요? 똑같아요. 아까 법인 투자에서 주의사항이 뭐였죠? 그냥 이 돈이 회사 안으로 흘러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러려면 유증에 참여해야 돼요. 유증에 참여한다는 거에 반대말은 구주를 떠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즉 타인 소유의 주식 출자 지분은 매입은 안 돼요. 즉 유증에 참여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투자일로부터 3년 이내에 투자 주식 매도 시 세액공제 받는 금액 추징. 즉 내가 투자를 했어. 그럼 3년은 보유해야 돼요. 3년 보유. 그래서 보통 스타트업들 투자할 때 보면은 뭐 3년 보유 규정이 많아요. 그리고 투자 시점 및 그 이후 2년 기간 중 세액공제 적용 기간은 선택 가능하다. 무슨 말이냐면요. 23년, 24년, 25년. 내가 이때 5천을 투자했어. 투자 시점이야. 이게 투자 시점. 근데 내가 요 소득공제를 23년에 안 넣고 24년, 25년에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세액공제 적용 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죠. 즉 투자한 해 바로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선택한다. 이건 뭐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냥 다 투자한 해에 다 집어넣습니다. 선택은 가능하긴 하다. 네 번째, 투자 시점에는 벤처기업이 아니었으나 투자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벤처기업을 인정받은 소득 적용 가능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거예요. 내가 투자했을 때는 이 회사가 벤처가 아니었어. 근데 내가 투자를 하고 나니까 얘가 벤처 인증을 받은 거야. 근데 이게 언제다? 2년. 요거는 오케이란 거야. 즉 내가 투자했을 때 물어보겠죠. 이거 벤처예요? 저희 벤처 아니에요. 저 이제 벤처 받으려고. 그럼 이거 근데 2년 이내에는 받으셔야 됩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겠죠. 2년 이내에 벤처 인증을 받은 경우에 소득공제 적용된다.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 투자 확인서는 엔젤 투자 지원센터를 통해 발급하다. 이건 보통 그냥 여러분이 투자하면은 거기 투자한 벤처기업에서 다 뽑아줍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주의할 사항이고, 첫 번째 벤처기업 투자금에 대한 소득공제였어요. 두 번째를 한번 볼게요. 벤처기업 투자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이게 어떤 거냐면요. 결국에는 이렇게 흘러가요. 투자를 하잖아. 그럼 결국에는 지분을 양도를 할 겁니다. 말이. 아까는 투자한 시점에 내 5천만 원 요거에 대해서 소득공제라는 걸로 혜택을 주는 거고, 이런 거죠. 내가 5천만 원에 투자했는데 양도 3년 뭐 5년 지나서 쭉 됐는데 이 내가 5천만 원 투자한 게 5억이 된 거야. 10배. 그러면 내가 이때 팔아. 그러면 저는 얼마 번 거죠? 4억 5천만 원을 번 거란 말이에요. 이게 양도 차익이지. 그러면 돈을 벌었으니까 세금을 내야 돼. 요걸 뭐라 그런다? 양도소득세. 이거에 대해서 세금 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것도 면제를 해주겠대.
와, 이게 진짜 커요. 이게 진짜 제가 봤을 때는 제일 큰 혜택이다. 두 가지 혜택이 있는 거예요. 개인은 투자했을 때 소득공제, 투자금에 대해서 5천만 원 투자했는데 내가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얘가 5억에 내가 판 거야. 그러면 나는 4억 5천만 원 번 거잖아요. 그럼 요거에 대해서 나는 양도소득세 내야 돼. 근데 이거 세금 내지 마. 안 내도 돼. 해준다는 거예요. 진짜 큰 혜택이죠. 한번 알아볼게요. 보면 뭐 전체적인 컨셉은 제가 이제 설명한 거랑 똑같고, 다만 뭐 주의사항부터 보겠습니다. 창업 후 5년 이내인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이 전환된 3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대해서 설립 시 자본금 납입, 유상증자, 아까 또 나오죠, 유상증자. 하나의 세제 혜택이 적용되며 투자일로부터 3년간 투자를 유지해야 됩니다. 3년간 투자 유지는 어디서도 나와요? 여기서도 나온다. 3년 이내 매도 시 추징, 똑같은 거죠. 3년은 유지해야 돼. 한편 요게 중요해요. 요게. 한편 투자금에 대한 소득공제 세대 혜택과는 달리 투자 시점에 벤처기업에 해당되지 않았다면 해당 세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다는 점은 주의해. 이게 뭔 소리야 이런 거예요. 우리가 아까 이거 뭐였어요? 투자했을 때는 벤처가 아니라도 상관없다 그랬잖아. 즉 내가 투자를 하고 2년 뒤에 벤처가 되면 얘는 오케이야. 근데 얘는 투자 시점에도 벤처여야 돼. 이때 투자를 했어. 근데 이렇게 벤처가 돼. 이거는 받을 수가 없어. 무조건 벤처가 앞에 와야 돼. 벤처 투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훨씬 더 큰 세제 혜택이거든요. 1번보다는. 그래서 모든 투자 유치를 하는 회사들이 뭘 충족시키려고 하냐면요. 벤처를 받고 투자 유치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즉 이런 건 되게 이상한 거예요. 투자 시점에 저희 벤처 아니에요. 이거 2년 이내만 벤처 받을 수 있어요. 이런 소득공제 혜택 있으니까 투자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좀 이상한 회사예요. 왜냐면 2번이 더 큰 거거든. 근데 2번은 시점이 벤처여야 돼. 내가 투자할 시점. 그러니까 벤처 인증이 먼저 나와야 돼. 그래서 시장에 있는 제가 아는 한 모든 회사들은요 다 벤처 인증을 받고 투자 유치를 돌아요. 그래야지만 투자자들한테 두 가지의 혜택을 다 줄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정리를 해볼게요. 투자자는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었어요. 법인과 개인. 근데 투자 시점, 양도 시점에 혜택이, 법인은 양도했을 때 혜택은 없었어요. 아까 하나만 있었잖아. 투자했을 때 세액공제 5%, 투자 금액이 5% 있고, 개인은 투자했을 때 소득공제가 있어. 이건 뭐였다? 투자 금액에 따라 100%, 70%, 30% 요거 있었죠? 표. 100%, 70, 30% 여기 있었고, 양도했을 때 양도소득세를 면제를 해준다. 이게 되게 파워풀하다. 이게 굉장히 파워풀하다. 근데 요건이 뭐다? 얘는 이미 벤처여야 된다. 투자할 시점에. 이게 가장 큰 주의할 사항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리엔테이션까지 해서 10개 강의를 한번 찍어봤는데요. 제 생각엔 이게 무슨 뭐 수업처럼 정말 여러분들이 뭐 책상에 앉아서 필기를 하면서까지 볼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듣는 것만으로도 전 충분하다라고 보고요. 난 진짜 궁금한 사항이 있어 라고 하면은 저희 세제 혜택 인사이트 있잖아요. 인사이트 한번 다운받아서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모르는 게 있다? 그러면 그냥 마일스톤 저희 쪽에 연락 주세요. 왜냐면 인사이트 저자랑 요거 강의한 정말 강사가 상시 포진에 있으니까 그냥 이제 저희 쪽에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